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인터뷰했던 우리 퇴직하시고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신 지 벌써 2년 됐습니다. 포터브랜 김정호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간의 이제 근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때 촬영 후에 네. 많은 변화는 사실 없었고요. 이번에 뭐 신제품 하나 그건 한 1년 반 만에 네. 새로 출시해서 네. 요즘 그게 조금 정신없고요. 나머지는 뭐 전처럼 크게 변동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정신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 예, 요즘은 조금 더 행복합니다. 네. 전에 찍었을 때보다 그때는 사실 첫 컨테이너였고요. 네. 지금은 컨테이너가 전보다 좀 이미 세 번째, 네 번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촬영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도 컨테이너 발주하셔야 되잖아요. 아, 예, 오늘 송금해야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두 군데다가 송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거 2년 만에 예. 처음에 아마존 비즈니스 시작하실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또 이번 달에는 월 매출도 한 10만 불 돌파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축하드립니다. 2년 만에 10만 불이면 매출이 1억 2천이거든요. 네, 1인 창업자가 뭐 생각하지도 못할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큰 금액이죠. 네. 근데 이 시장님 우리 하는 얘기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이 시장님한테 들은 얘기도 뭐 이렇게 오버랩되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300에서 500 되고 500에서 1000 되고 1000에서 1억 되고 이런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300 될 때까지만 해도 500 되는 거 기분이 되게 좋은데 네. 그 이후로는 예. 좀 이 좋아하는 기간이 되게 짧아져서 맞습니다.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컨테이너 나갔다 뭐 이제 소득이 아니 매출이 뭐 이제 3만 불, 5만 불 됐다. 네. 와, 10만 불 됐다는 거의 따블인데 네. 그때 감흥만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게 조금 점점 요즘 체감적으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안 그래도 뭐 저번 주에 또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면서요. 이제 노마드 라이프인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요즘은 사실 가장 개인적으로 네. 해외여행 다니는 게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거 같던 거고 부담 없이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사실 여유가 전보다 많이 생겼어요. 뭐 아시겠지만 5대형 6대주 여행 가셔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돼 있고요. 그런 거가 좀 답답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제주도 가고 지난달에는 뭐 순천 쪽이나 광양 남해 갔는데 저 국내 쪽으로 돌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예, 뭐 그래도 어쨌든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일했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좀 이제 그 해외 나가서 사실 아시겠지만 그 박람회라든가 그 각국마다의 어떤 특이한 그 제품이 상품화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꼭 상품화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보러 여행 겸 뭐 이렇게 답사 겸 그 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에서 업체 사장들 만나는 게 사실 제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삶의 세컨 라이프에 가장 또 제가 꿈꿔왔던 건데 그게 딱 막혀버렸다고 생각하니까요 조금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우리 두 번째 상품 요거 기획은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미국에 있는 그 지인으로부터 그 어떤 아이디어를 사실 받았는데요. 네. 모든 게 그렇지만 처음에 원한 대로 추진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한 대로 했다 그런다면 시장도 작고 왔는데 뭐 아무래도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좀 이제 좀 그 큰 데를 자꾸 욕심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 센 데 들어가가지고 한번 또 경쟁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니치만이 아니다. 이제는 메인으로 가서 바로 붙어보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디어는 차용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약간 니치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냥 본 시장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본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뭐 그동안 우리 시장님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이제 책도 보고 뭐 하는 것들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사실 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시간
작년에 운도 좀 따랐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뭐 상당히 벌써 메인 키워드에서 한 3일, 4일 만에 이미, 그죠? 1페이지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초기. 이제 메인 키워드의 세 번째 노출. 예, 메인 키워드의 세 번째, 정말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데요. 촬영하는 시점에서 이제 런칭하신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3주 정도 예, 됐잖아요. 사실 4월 16일 날 런칭했어요. 4월 16일 날 런칭했는데, 네. 뭐 엄청나게 뭐 저도 예상치 못하게 빨리 가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깜짝 놀랐지만 하지만 이제 상품을 보면 그 이유가 있다. 워낙에 이제 가성비 프레임도 좋고 또 제가 이제 존경스러운 거는 이제 내년에 환갑이시잖아요. 내년에 포토샵도 내년에 환갑이 아니라 후년에 환갑입니다. 후년에 환갑이시니까 네. 그리고 포토샵도 직접 하시고 네. 촬영도 직접 하시고 네. 네 근본에는 뭐 리스팅에도 뭐 30만 원밖에 투자 안 하시고 네. 그 가성비 프레임이 좋다 이거죠.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외주를 쓰기도 하고 네. 뭐 아시겠지만 그 외국 그거 뭐죠? 거기 이름이 갑자기 네. 아니 크몽 그렇죠. 하고 또 외국에 있는 게 뭐죠? 피부 사이트 뭐 피버 파이버라고 그러나 피버라구나. 거기도 써보고 전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외주를 지어서 촬영도 해보고 네. 뭐 디자인도 해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했는데 그게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욕심이 아집인지 몰라도 네. 꼰대이기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드는 거를 하자. 그리고 내가 나의 이 장점은 시간이 남는 거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바로 네. 조그만 아트박스, 촬영 박스 쓰고 그렇죠. 예, 네. 본격적으로 이제 틈날 때마다 찍었어요. 특히 제 작품은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좀 큰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작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아. 예,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는 또 집에서 야외 촬영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먹힌 것 같아요. 많이 결국에는 찍었고. 투자 비용이 그 박스 사시는 비용.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액세서리나 뭐 이런 구매 비용. 근데 근본적인 거는요, 돈 아끼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바를. 나는,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막 살리고 싶은데, 네. 이게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고, 왜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때 교육하면, 나중에, 칼, 네. 기억나세요? 네. 우리 국내 스마트 스토어에 네, 하시던 네, 거, 그렇죠. 그거 사진 찍으려고 네. 동영상 찍으려고 몇 번을 칼 썰었다는 게,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내가 원하는 컷을 만들려면은 100컷 이상 10,000컷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집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해서 또 틈날 때 밤에 잠 안 오잖아요. 그럼 또 가서 갑자기 생각나면 또 사진을 찍어봐요. 네. 그리고 나서 포토샵으로 보고서 여기에다가 컬러 이미지를 좀 바꿔주고 피터를 쓰면 뭔가 다르니까 네. 이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제 이게 고객이 좋다를 떠나서 나의 만족은 줘요. 맞습니다. 외주에서는 만족도가 이제 고객한테까지 전가. 갔으면 좋겠죠. 그건 제가 항상 바라는 바인데 그거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근본 제품을 이제 기획하셔서 직접 상품 촬영도 하시고, 네, 입고도 하시고, 또 이제 물류비도 조금 세이브하시고. 그렇죠. 물류를 사실 공장이 되게 멀리 있어요. 2개의 공장이.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가 자주 나가다 보니까 한 컨테이너로 이쪽 운송을 하셔서. 그렇죠. 중국 내륙 운송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선적할 때 같이 40피트 들어갈 때 들어가다 보니까는 비용 구조가 싸죠. 맞습니다. 그게- 기존 상품이 이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요번 새로 하신 상품을 뭐 LCL이나 뭐 소량 화물로 하시지 않고 그렇죠. 기존 상품 나가는데 컨테이너에 이제 넣으니까 또 상품 사이즈도 작으니까 그렇죠. 한 방에 뭐 상품이 뭐 1,000개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 만약 개별로 했으면 최소한 2,000불 이상은 기본적으로 2,000불 이상이 더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깨지는 거였겠죠. 근데 그런 거 세이브 됐죠. 네, 절감하시고. 예, 절감됐고 또 이 시장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또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LTL 짜니까요. 네. LTL 짜면은 바로 싸잖아. 90불로 들어가나. 요새 아시겠지만. 창고가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창고가 가까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LA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획 단계에서 물류비도 절감하시고 요번에는 공략하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네, 달랐죠. 네, 키워드
세팅. 예, 철저히 키워드 했죠. 철저히 키워드 세팅하셔갖고 예, 오토 하나도 안 돌리고. 네, 예. 초반에 이제 완전 매뉴얼과 프로토 네, 타겟팅만. 맞습니다. 네. 아, 프로타이팅도 안 하고요. 네. 완전히 매뉴얼 키워드를 한 800개 정도 발췌해 가지고요. 그걸 계속 낮은 금액부터 좀 돌리기도 하고 높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그 광고를 두세 개를 짜놨습니다. 높은 걸 돌렸다 낮은 걸 돌렸다 해보면서 거기 잘 잡히는 키워드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또 달리해요. 아, 노출값을 좋게 하시고 예, 구매 이게 전화도 보시면서 왜냐면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이게 우리 이제 그 새벽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넘어가면은요 전부 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비딩 값이 어벌나게 비싸요. 그렇죠. 그때 첫 페이지에 들어오는 광고 하려면은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해봤죠. 여러 가지 이런 게 아까 얘기대로 저 꿀팁이네요. 애즈를 그러니까 그 스폰서 애즈를 여러 군데 짜놔요. 네. 똑같은 키워드를 하더라도 두세 개, 세 개를 짜놓고 요거는 비딩 값을 2불로 줬다. 예를 들어 네. 디폴트 값을 네. 그 디폴트 값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몇 가지를 가져가면서요 돌려봅니다. 잡히는 걸 보고 시간대별로 또 봐야 돼요. 아,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 세팅을 맞춰놓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은 비딩을 스타트하시고. 네, 아니에요. 이제 낮은 거 해보다가 효과가 별로 없다. 높은 거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네. 그리고 매뉴얼로 하는 게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즉시 반응도 나옵니다. 그렇죠. 즉시 오토매틱은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되니까. 하루 지나서 예. 그것도 빠른 것도 아니죠. 근데 매뉴얼은요, 바로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계속 올라갔네. 그럼 뭐가 잡히고 있지? 뭐에서 클릭이 일어나는 거야? 인프레션은 어디서만 일어나지? 이런 걸 팍팍 보고서요. 네. 아, 이거 안 돼. 지워. 그리고 딱 이거 다 퍼즈하고 다시 이쪽에 있는 그 고액을 한번 돌립니다. 아. 그러면 또 여기 잡히는데 다 잡히는 게 아니라 800개 중에서 잡히는 게 또 몇 개 없어요. 이게 액션이 자체가 되게 빠르네요. 피드백이 빠르니까. 네, 매뉴얼은. 그래서 매뉴얼 여러 개의 짜놓은 그냥 그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하다가 요거에 맞다 하게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많이 하면은요 하루에 네. 100불도 날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100불 날아가는 데 비해서 또 매출도 올라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리얼타임으로 키워드 타겟팅은 처음 해봤어요. 저도 이거는 그럴 것이라는 건 생각한 거고 어디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몸소 체험하신 거. 네, 제가 많이 이렇게 1년 반 동안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많이 팔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많은 화면을 보면서 이게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요거를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해보시라고 제안하기는 힘든 게 지금 런칭하신 상품 가성비 프레임도 좋고 누군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구매 전환율도 높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또 판매 단가도 좀 낮은 거잖아요. 낮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릅니다. 절대 그거 한번 해볼 만한 거. 만명통치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만약에 20불, 30불짜리였다. 그러면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었던. 구매 전환율. 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저도 그거를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분히. 예, 그 맞습니다. 상품에 따른 또 다른 아마존 PPC 전략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게 이제 잘 먹혔다. 잘 먹겠죠. 소위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잘 먹혔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재고도 없고 예, 추가 없죠. 발주를 이제 오늘 냈죠. 하시는데 예. 15,000세트. 예, 15,000세트. 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제품 만들어도 이제 컨테이너 한 20피트는 채울 수 있어요. 20피트 정도. 40피트 채우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고요. 저는 너무 많고 잠깐 고철돼 버립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촬영하는 게 5월이잖아요. 네. 이제는 또 11월. 저는 선물 시즌. 네, 이번에 오늘 이미 발주는 사실 들어갔어요. 네. 이제 거래 업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발주하는 거는 어차피 네. 저게 팔기 시작하면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팔겠죠, 그죠? 맞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 팔기 시작하고, 생산하셔갖고 여름철, 이후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7월 중순.
그죠? 네. 6월, 7월. 맞아. 7월 중순부터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는 한 7, 8월 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있으면 뭐 아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라든가. 있고요. 그때가 사실 본 진검승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요한 거는 1페이지에서 그것도 최상단에서 5등 안에만 유지만 해놓으면 되면은 그때 되면 현재 판매의 최소 두세 배 정도. 맞습니다. 유지하시면서 아마존 네, 초이스를 지금은 노리시는 거고. 그죠. 지금은 아마존 초이스 좋은 거 메인에 어떻게든 빼오는데 지금 워낙에 베스트셀러가 세니까. 네. 이제 그때 되면 또 베스트셀러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예, 있죠. 네. 있죠. 가능하죠.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마케팅 부분까지 끝나고 이제는 이제 물류 순환만 남으셨잖아요. 네, 네. 물류순환이죠. 와, 그러면 이제 퇴직하신 우리 김장훈 대표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아마존 FBA 사업은 우리 젊은 분들도 뭐 나쁘진 않지만 퇴직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다. 네, 일단 사회 경륜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도 제가 조직 경험이라든가 언급 뭐. 해봤지만 결국은 파트너. 파트너의 관계가 저는 네.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지 않고면은 사실은 우리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약간 있어요. 네.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저같이 이제 경륜이 업종은 전혀 다른 뭐 금융업에 전 종사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사람 관리하고 업체 뭐 그죠 구매도 저도 구매과에도 있어봤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부서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 이렇게 관리하고 대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업체와의 그런 관계나 업체의 진실성 같은 거 하는 데는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익보다는 때로는 이제 감정이 좀 많이 앞서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을. 네. 근데 이제 연륜이 이렇게 은퇴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능구렁이 물론 나쁜 면에서는 뭐 이제 아까 같은 경험과 연륜이 많다라고 하시죠. 긍정적인 거. 근데 나쁜 건 고집쟁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그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트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또 근본 제조사도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꼭 잡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가셨나요? 네, 올해 아니야 1월 달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막 터지기 전에. 그때 얼핏 공항에서 얘기는 들었었어요. 예, 사실은 예. 제가 갔던 데가 원조고여가지고 약간 그쪽이 약간 좀 하지만 그 시점에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니면은 그 이후에 없었죠. 못 갔죠. 가고 싶어도 네. 못 갑니다. 또 지금 이번에 다녀오신 제조사도 이제 거래하시기에는 신뢰가 있다. 네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뭐 해보고 역시 저는 뭐 항상 직접 봐야지만이 직접 봐야 됩니다.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 얼굴을 안 보고서 어떻게 맞습니다.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제가 배운 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얼굴도 보시면서 뭐 설비나 뭐 제조 설비나 이런 것도 네. 보시고. 네. 그러면 내가 런칭하는 상품의 뭐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리스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이런 또 표현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죠. 네. 사업에. 예. 뭐 추가적으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또 긍정의 메시지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긍정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정확히 제가 느낀 바인데 이제 뭐 저도 2년이 이제 이 비즈니스에 이제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딱 2년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팔 상품이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최소한 베스트셀러와 비슷한 품질이었다면 비슷한 가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건 기본적으로 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차이를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 제품하고 나하고 우리 어차피 그 경쟁에서 이기지 않는 이상은 지지 않아야 되겠죠. 이긴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베스트셀러 한다는 거는. 그렇다면 결국 경쟁에서 최소 상위 5%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베스트셀러 제품하고 견주어서 비슷해야 돼요. 가격도 품질도.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말 그대로 맞습니다. 나머지 마케팅은 기술은 정말 낮은 문제예요. 그게 이제 말씀은 쉽지만 그 정도의 품질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가격을 맞추려면 생산 수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빚지면서 해야죠. 네.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그쪽 업종에서 봤을 때는 좀 소규모의 생산인데 이제 우리 김장호 대표님 방문도 하시고 하니까 또 그쪽에서도 제조사 측에서도 이제 신뢰를 하시겠죠. 생산한다고 그러니까 방문도 하고 하니까. 네네네네 맞죠. 네. 맞죠. 그런 게 하겠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이 사업에서 어떻게 알고 시작을 했든 뭐 중요한 거는 성공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하는 바를 이뤄내려면은 첫 번째는 뭐 그렇잖아요. 마케팅이 아니라 품질 가지고 가성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이건 뭐 사업에서 기본적인 거 있지만 차별화가 없으면은 저는 지금도 계속 상품 올해 목표도 최소한 10개는 뭐 하려고 합니다만 네. 전 차별화가 없으면 절대 런칭 안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런칭한 것도 차별화가 충분히 전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또 2차, 3차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다른 거와 다르다는 거 똑같은 거 저는 안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께서 혹시 사업한다면은 저는 가성비. 예 가성비 네. 가성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요거 런칭하셔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은 달성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하반기 계획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하반기는 사실 뭐 앞으로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보겠습니다만은 네. 뭐 또 올해 목표는 전체적으로 SKU 기준으로 네. 10개는 네. 추가로요? 예, 와,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네. 1월 달에 제가 원조하고 칭따오 다녀올 때 칭따오 사장이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미스터 김 꼭 15개 총괄 15개 정도 하시려면은 앞으로 만순광할 거라고. 네, 맞습니다. SKU 나한테 몇 개냐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몇 개 하니까 15개는 넘어야 예. 이게 이제 정말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포트폴리오가 예. 안정화가 되면서 그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양반 말은 우리 이사님 이상으로 그 사람 말은 믿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원에서 최근에 하나 런칭한 거고요. 네. 지금 오늘 발주내는 거에 또 신상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신제품이. 그리고 또 하나 베리에이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1차 이번에 런칭 성공했다고는 하더라도 네. 거기다 베리에이션을 넣어가지고 예. 이제 베스트셀러를 잡으려는 사실 보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아시겠지만 이거 조금만 더 가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익 구조가 확 좋아져요. 이 시장님도 그거 많이 쓰시는 거 리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살벌하게 이익 구조를 좋게 해주는데 저도 뭐 그런 거예요. 광고 개수도 늘리고 네. 이익 늘리고 광고 없이. 제품도 늘리고 이제 예, 잘 SKU 빠지니까. 있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SKU 기준으로 한 10개 정도 더 가져가게 되면 저도 뭐 대충 그렇게 되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SKU가 아마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은 네. 그거 뭐 인생 맞습니다.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요 채널을 보시는 분, 특히나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뭐 도전의 메시지 한번 주시면. 어려운데요. 일단 다 긍정의 마음은 갖고 있을 텐데요. 네. 참 저도 이거 시작하면서 내 확신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일단 이 사업이 자기한테 맞아야 됩니다. 전 대중이 생각해요. 맞으려면 한 라운드는 겪어봐야 되잖아요. 예, 네. 이 사업이요. 네. 이게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네.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운이 따르는 거지. 맞습니다. 인생은 뭐 운구칠삼 운구기일이라고 하는데 네.
운구기 1위든 운구73이든 결국은 열심히 뛰는 사람이 네. 기회를 포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그 성공에 처음 하시는 분,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 정말 이 비즈니스가 자기한테 맞는지를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 공부를 하시고 이미 공부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차분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완전 좋은 성과도 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오늘 올해 하반기 계획도 출중하신 우리 김장호 대표님을 모셔서 인터뷰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각자 갖고 있는 꿈을 네, 아마존에서 잘 만드셔가지고 네, 꼭 대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